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지하지 못하면 전부 비용 처리에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세금 절감만을 생각하는 절세연구소 김상희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셨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엿한 대표님이 되신 건데 오늘은 제가 좀 무서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실까요? 바로 나가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매출이 적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매출이 커지는 순간 내가 제대로 세팅하지 않았던 것들이 터지고 터져 수백, 수천만 원의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돈 벌기도 바쁜데 일단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다가 사소한 거 하나 놓쳐서 세금 및 가산세 폭탄을 맞고 부랴부랴 찾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세금 폭탄들 오늘 완벽하게 제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몰라서 놓쳤다가 세금 폭탄 맞는 경우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은행에서 바로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꿀팁 하나 안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사업용 계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쓰시는 계좌를 사업용으로 전환시키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세무사님 왜 굳이 전환을 하는 거죠? 신설 안 하고? 사실 사업용 계좌를 신설했을 때는 초기 한도가 한 100만 원 정도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거래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한도 때문에 그게 불편함을 겪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하지 마시고 기존에 쓰시는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변경을 하시면 한도 없이 기존의 한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거래를 임할 수 있으니 적은 한도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만드셨으면 제가 본격적으로 세금 폭탄 막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이제 변경을 하거나 신설을 하셨으면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폭탄을 맞냐? 첫 번째, 가산세를 받습니다. 매출액의 0.2% 정도 가산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세제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청년 창업 감면 같은 요건에 충족을 하여서 세금 내가 2천만 원 정도 안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면 창업 감면을 박탈됩니다. 즉 내가 세금을 2천만 원 아낄 수 있었는데 고스란히 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가산세도 가산세인데 이런 세제 혜택 박탈이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때가 많으니까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만드신 후에 홈택스에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게 사업자를 만들자마자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혜택이 박탈되진 않아요. 일정 매출 이하인 분들은 여기서 뭐 하라고 날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잘 올라와서 복식후기 의무자가 되고 6개월 이내에 이걸 안 했을 때 갑자기 너 이거 홈택스 등록을 안 해놨었는데? 그러면 이걸 못 해주겠는데? 하고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는 불행을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사업자를 내자마자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간혹 세무사님 사업용 카드는 한 장밖에 등록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 50장까지 가능하니까 본인이 사업용으로 쓰시는 카드는 무조건 다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이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추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비용 처리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카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스크래핑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등록을 늦어져서 내가 6월에 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이걸 까먹고 있다가 8월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8월 등록 이전의 것들은 다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엑셀 파일을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주셔서 꼭 이걸 수기로라도 입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절세연구소에서는 카드 등록을 매월마다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달에 혹시 분실했거나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신규 발급한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물어보고 그 카드를 받아서 등록을 다 도와드리는데요. 이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카드 등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님들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하는데 아까 사업용 계좌 발급 받으실 때 공인인증서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는 크게 일반용이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400원짜리 이 인증서를 꼭 2개 발급을 해주셔야 되세요.
나중에 집에 와서 아 맞다 발급을 못 받았다 하고 은행에 다시 돌아가서 2번, 3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 번 가셨을 때 이렇게 업무 처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게 2개가 전자세금계산서용을 2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일반 하나, 전자세금계산서용 하나. 그래서 2개를 받으셔야 된다. 간혹 종이로 하면 되지 굳이 전자로 발급받아야 되냐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그 작년 기준이 내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 의무가 있는 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안 하고 종이로 하면 가산세가 1% 나와요. 매출액이 1%인데 내 매출액이 1억만 돼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크죠? 그리고 사실 종이로 하기보다는 전자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누락되지 않고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8천만 원 한 번 넘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미 한 번 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전자세금계산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들은 개업을 하고부터 그리고 업종 추가일부터 60일 이내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 상대 업종도 내 매출이 2,400 이상이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가입을 안 하면 기간 수입당 수입의 1% 가산세가 붙고요. 아까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창업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박탈됩니다. 60일이 사실 생각보다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연 가입하더라도 그 해에 창업감면이 박탈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세연구소는 사실 신규 사업자분들이 오시면 순간 바로 이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고 사업용 계좌 등록하고 카드 등록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 큐에 바로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뭐 한 58일 뒤에 해야지 라고 해버리면 다 까먹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규 사업자를 내가 냈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고정비용 증빙 모으기. 이거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놓치십니다. 정수기 렌탈료, 전기료, 통신비 등등등 이런 고정비용들을 간혹 대표님들이 계좌이체를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고 현금영수증을 안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계좌이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10%를 다 날리는 거죠. 뭐 9%라고 할게요. 어쨌든 이 9%를 다 날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1만 원에 뭐 통신비가 발생하고 있으면 월 10,000원씩 계속 날리고 있는 거고요. 이 12개월 하면 12만 원을 날리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종합소득세도 이거에 대해서 증빙을 안 끊어두고 이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지하지 못하면 이 금액이 전부 비용 처리에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20만 원 정도 누락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1개월 하면 240이고 내가 15% 그리고 뭐 건보료 8%, 연금 9% 거의 뭐 3분의 1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월 30만 원이다. 그러면 월 10만 원씩 이게 누락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죠. 엄청난 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좌이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발급을 받아야 되고, 간혹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지출증빙용이 있고 소득공제용이 있는데 소득공제용 핸드폰 번호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누락되고 있는 거니까 지출증빙용 사업자로 꼭 증빙을 받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카드 등록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따로 이 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증빙이 생성되는 거니까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6째,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대무소님, 노란우산공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제도를 만들어 준 건데요. 연간 최대 500에서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보 대표님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중도해지 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매출이 적고 5만 원, 10만 원 내가 목돈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권해드리지 않는데, 이외에 추후 내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목돈을 저축을 하고 싶으시단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최대 150만 원 정도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최대. 뿐만 아니라 압류에서도 보호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추후에 저리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추가로 희망장려금이라고 해서 얹어서 주는 금액 지원금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추후에 돌려받을 금액인데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상품이니까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째, 확정일자 받기.
마지막으로 사무실 임차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 일자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건물 보증금이 낮다고 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 클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 전세를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할 때 확정 일자를 받잖아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무실의 보증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확정 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안전장치로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캡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해야 될 필수적인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지금 당장 메모해 두시고 하나씩 지워가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들 사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꼭 실천하셔서 돈 새는 구멍 완벽하게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기 사업자분들은 기장료가 부담이 돼서 이런 걸 받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불안은 한데 당장 10만 원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월 기장료 5만 원 절세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